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이제 드디어 혁신성장이 시동을 좀 거나요? 혁신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혁신성장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공정경제, 그 다음이 혁신성장입니다. 이 중에 소득주도의 성장은 소비 중심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혁신성장은 공급 중심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줌으로 해서 그 많이 받은 임금을 소비를 하라,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펼치는 정책이고요. 혁신성장은 기업 부분, 공급 부분이 기업 부분이에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를 해서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러면 기업도 열심히 생산해서 공급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혁신성장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쉽게 말하면 한판 붙었잖아요. 소득주도의 성장,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고용과 소득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경제부총리는 무조건 영향을 줬다. 그러나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혀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어요. 나서서 누가 어떻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이 너무 조용하다. 혁신성장의 총력전을 다해라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도 곧바로 혁신성장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추진을 지시를 합니다. 그게 혁신성장본부입니다. 아직은 가칭이지만 고형근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해서요, 4개 팀이 만들어집니다. 4개 팀이. 선도사업 1팀, 선도사업 2팀, 규제혁신팀, 규제혁신과 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이렇게 4개요. 4개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혁신성장의 어떤 강한 추진 동력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기재부 조직 내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라 하고 지시를 했을 정도고요. 가능하면 차관급 간부, 그러니까 차관급 간부가 기업하고 1회 내지 2회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요약입니다. 근데 과연 될까요? 여기에 핵심은 규제 혁파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일 모레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68시간 일하던 사람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법자 돼요. 주 52시간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정부는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최저임금 또 얼마나 올랐어요? 16.4% 올라오니까 기업은 지금 꽁꽁 얼어붙어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규제 혁파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게다가 공정경제라고 해서 지금 뭐 기업을 쉽게 생각하면 옥죄한다 이런 말도 안 어울려요. 오히려 막 깨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 대기업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이게 너무 급격하고 과격하게 가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 하면 거기에 혜택 보는 해외 해치펀드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지배구조가 바뀐다고 그러면 왁 사요 그냥 지분. 삼성도 그랬고 현대도 그랬고. 이런 모든 문제가 기업에겐 부담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죠?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 혁파예요. 규제를 혁파를 해서 기업이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자금 지원한다고요? 글쎄요. 자금 지원은요, 일시적인 방편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혁신성장을 하려면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여서 지금처럼 68시간대처럼 일하면 생산성은 꽝이겠죠, 꽝.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어설픈 지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했듯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기업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어떤 날은 4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12시간도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을 쌓아놨다가 이걸 언제 해결하느냐. 이 바쁠 때 일하는 게 바쁠 때 그게 투입해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규제 혁파 아닐까요? 최저임금 인상 원래 16.4% 됐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적용된 거, 내년과 이게 합쳐지면 과연 생각한 대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혁신성장본부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 기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현장에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탁상 행정 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